KDI 2015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표 집필한 KDI의 우리 김성태 박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경제 전망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자의 17페이지에 있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4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연율로 5.3%까지 반등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 경우에는 여전히 2%대에 머물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세가 완만한 모습입니다. 경제활동별로 보는 경우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나 서비스업 생산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설업이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 유형별로 내수는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 4분기 중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며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의 총소득 증가세를 감안할 때 전반적인 회복세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총투자는 설비 투자의 양호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건설 투자가 크게 개선되는 등 주요 부문 모두에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부진을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수출은 유가 하락, 대외 수요 약화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수입도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한편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량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도 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율보다도 낮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수입은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월 평균 100억 달러 내외의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간으로는 1,1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는 수입 물가가 감수세를 지속하고 총수요 압력도 마이너스에서 정체되면서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채권 가격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낮은 0%대에 정체되어 있어 향후 물가 상승세 확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과 장기금리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화는 달러화 이외의 여타 통화 대비로는 강세를 보임에 따라 주요 통화 대비 원화 가치의 가중 평균인 명목 실효 환율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 취업자 증가세가 30만 명 중반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은 작년보다 소폭 높은 3% 내외를 기록하는 등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당분간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G2 리스크라는 외부 위험 요인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 내부의 금융 건전성 제고는 지체되고 있어 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제 불안이라는 G2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세계 경제가 예상된 정도의 회복세를 실현할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IMF는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에 비해 소폭 하향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2015년보다는 높은 3.6%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2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어 2016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금년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내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전반의 금융 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외부 충격에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내부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수익성, 매출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가계, 기업, 정부 부문의 부채 비율은 모두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의 금융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 건전성은 외부의 부정적 충격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파급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1990년대에는 아시아 외환위기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우리 경제 전반이 와해되면서 실업률이 급등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회복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극심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모습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운용하여 경제 전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금융정책이 보다 중요한데요.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함으로써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완충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확충하고 유연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16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가 필요한데요. 우선 세계 경제는 IMF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2016년에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16년에 연평균 45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15년 대비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 실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으나 일본과 EU 등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6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2016년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책 제 30페이지를 보시면 전망표가 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경제는 2015년에 2.6%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6년에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면서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내수는 가계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건설 경기도 회복하면서 점차 개선되는 반면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대외 경쟁력도 약화됨에 따라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출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는 2015년 메르스 여파 등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가계소득 비중 감소, 기대 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이 회복세를 제약하면서 2016년에는 2015년보다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겠지만 경제 성장률보다는 낮은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는 저금리가 지속되고 자본재 가격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 비용이 비교적 낮게 유지되겠으나 수출 부진 등으로 생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가동률도 정체됨에 따라
2015년보다 낮은 3.5% 내외 증가할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주택 분양 호조에 따른 건설 수조 확대로 인해 2014년보다 높은 5% 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낼 것입니다. 반면 수출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면서 여전히 낮은 1.8% 정도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반면 수입은 완만한 내수 회복으로 2014년보다 확대된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의 경우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면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어 2015년과 유사한 1,050억 달러 내외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경제 전반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겠으나 국제유가 등 공급 측 요인이 안정되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1%대 초중반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자 수는 2015년과 유사한 30만 명대 중반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업률도 금년과 유사한 3.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있는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16년 국내 경제 전망에는 상당한 수준의 하방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6년 세계 경제의 실제 성장률이 전망에서 점재한 3.6%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오고 있으며 2016년 전망치도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2016년에 세계 경제가 금년과 같이 3.1% 정도 성장하는 데 머무른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016년에 2.6%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G2 리스크는 추가적인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반복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크게 나타날 경우 201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중국에 급속한 구조조정이 발생하면서 성장세가 급락하는 경우 중국과 밀접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이 기초 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금융 건전성이 향후에도 제고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정 정책은 어느 정도의 경기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 구조조정 및 세원 확대를 바탕으로 재정 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5, 19년 중기계획상의 재정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2016년에 대해서는 국세 수입 목표치를 보다 현실화한 반면 총 지출 증가율도 2.9%로 억제함에 따라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2015년 추경 수준보다 축소시키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7년, 19년 기간 중 재정 수지 개선은 총 수입이 4에서 5% 정도 증가하는 반면 총 지출 증가율은 2016년보다도 낮은 2%대 중반에서 유지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재원 재배분을 통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 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한계 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SOC 사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유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창업, 고용 확대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로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 확충 측면에서는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비과세 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 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비과세 감면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세 감면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개별 항목 중심의 조세 지출 정비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국세 감면율은 글로벌 금융 이전에 약 12%대였으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세 지출이 확대된 후 현재 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4%대인 국세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 공표하고 매년 목표 범위 내에서 조세 지출 총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0%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물가 안정 목표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도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최근 소폭 상승하였습니다만 수요 측면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저조한 가운데 수입 물가 하락 지속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기, 인플레이션 등 국내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최근 우리나라의 대외 건전성을 감안할 때 국내외 금리차 축소가 갑작스러운 대규모 외환 유출 혹은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2016, 18년까지 중기 물가 안정 목표는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 대내외 여건,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물가 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물가 안정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물가 안정 목표를 현 수준에서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경우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의 물가 안정 목표 준수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큰 폭의 물가 상승률 변동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외 공급 측 요인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 안정 목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입니다. 가계부채 원금 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 금융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거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 상환 방식 하에서 부채 원금 축소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은퇴 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금 분할 상환을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규모가 큰 가계에 대해서는 대출 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매월 상환해야 하는 부채의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유국보다 높은 DTI 상환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면서 집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아파트 분양 시점에 개인 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상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한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금융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실 한계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정책 자금이 창업, 성장 기업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 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 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이 회상 정리 절차로 유도하고 경영이 정상화된 출자 기업은 신속한 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뒤 창업, 성장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창업, 성장 초기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육성을 위해 현행 성과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존율, 자금 회수율, 고용률 등의 성과 지표뿐만 아니라 1인당 부가가치 생산, 매출액, 해당 산업의 성장 속도 등 기업의 생산성과 성장 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대내 요인보다는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G2 리스크 등 대외 요인을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급격한 대외 여건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내부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 2016년 경제전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